자, 그러면은요. 1번. 태영호, 이인영 사상 검증 잘했다. 제가 볼 때는 어제부터 뭐 이해찬부터 시작해갖고 뭐 윤건영이 뭐 다들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부들부들 그렇게 떨었을까요? 자기네들의 급소를, 진짜 아픈 곳을 태영호가, 그 다음에 지성호가 이렇게 쫙 꽂아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인영의 이 질문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추미애 만큼 굉장히 어눌하더라고요. 사실 이 언어라는 거는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지적 능력, 지적인 힘, 지력을 얘기해 주는 건데 지력이 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총학생 회장이 돼갖고 책은 안 읽고 전대협 의장이 돼갖고 위수동김 뭐 이러면서 다닌 거죠. 근데 어저께 최영호 의원이 이랬어요. 전향을 했느냐? 응?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전향을 했다. 근데 너 전향했냐? 이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전향이라는 것은 뭐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고, 남한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남한에 대해서 더 공부 좀 해라. 이러면서 돌렸는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나는 전향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남쪽에서는 주사파로서 사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지금까지도 빨갱이 주사파로서 건재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태영호의 말을 딱 바통을 이어받은 그 의원이 그냥 막 이렇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제일 그 답답한 건 뭐냐, 이제 보좌관이 써준 이 질문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의원을 딱 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순발력이 필요한데, 그런 순발력을 가진 의원들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들이 정성껏 뭐 이렇게 질문지도 그 작성해주고, 그럼 그거 회의해갖고 저도 막 회의해서 질문지 같이 다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훌륭한 질문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지만, 앞에 의원이 미흡했을 경우는 그거를 더 들이파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말하자면은 파이팅 스피릿을 발휘를 했었는데 그런 의원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은 이인영이, 아니 너는 그럼 네가 말하는 사상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데 너의 사상의 자유를 설명해봐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인영이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을 시켜야 됩니다. 질문은 짧게 하고, 그래 사상의 자유 설명해봐. 그리고 너 위수동김하고 아침마다 이 김일성이 앞에서 이렇게 뭐 충성맹세, 뭐 수령에게 충성을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인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자기가 했는데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러면 청문회에서 위증이 되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런 기억이 없다. 이러면 나중에 그걸 했다는 증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기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그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빠져나갔는데 그거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못했나. 기억이 없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가 윗손김 하면서 김일성한테 충성맹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다들 그냥 열받으시는 것 같아요. JSP님께서는 신발열사님께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통당 당신들은 뭘 해야 반성 좀 해라. 옳소입니다. 네. 자, 우리 딸기파파님, 이인영은 이제 온몸으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덜덜덜 부들부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죠. 자, 이 북인형은요 셀프로 종북을 인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RHFQO 이건 아마 한글을 세븐세븐준님께서 이인영 내가 공부 좀 하고 전향했냐 안 했냐 물어본 게 맞는데 무슨 개소리 주저주저. 맞습니다. 네, 순데렐라님 다크서클 맞아요. 시커매갖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지가 젊은 날에 또는 그 뒤에도 한 일이 있으니까 부들부들 떤 거죠. 자, 시드라님 안녕하세요. 아, 성리모님. 아, 제가 청문회에 갔으면 이인영이는 제가 최소한 날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인영의 과거의 문제라는 거는, 즉 예를 들면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독일에서 만약에 그 연방정부의 장관이 이제 탄생한다 이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문제되는 건 뭡니까? 바로 나치 전력이에요. 나치 전력. 이 한마슐트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나치 그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대통령직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이제 물러나기도 했는데 유엔 사무총장도 했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위수동김하고 주사파하고 이 김일성에 대해서 충성맹세 했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날라가고도 남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기파파님께서 그런 수준의 이인영에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휘둘렸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이 상품성이 있습니다. 예쁘고 그 다음에 마스코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인영이 같은 주사파하고 상대하기에는 이인영이가 겁을 주는 거죠. 너 내가 운동하고 데모했을 때 너 도서관에서 사식 공부했잖아. 너는 적폐 세력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갔던 거죠. 시드라님께서 나만은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가 사상의 자유를 말하며 빠져나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자, 정원희맘님께서 통일돼서 북한 기밀민사 확보하면은 이인영, 임종석, 박지원은 북한 스파이로 등록될 것.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북한 스파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부역자로서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대협 의장을 했고 그 당시에 이들이 주체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 독재 정권을 몰아내겠다 이렇게 한 거는 이미 부역자인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김일성의 부역자 이거는 뭐 확실한 겁니다. 네. 자, 이 인절미님, 순대님 반가. 네, 다들 인사 이렇게 나누셨네요. 네, 흑석동우님, 제가 보기엔 태용호가 검증 잘 받았죠. 등신 미통당 맞습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흑석동우님. 자, 나즐릭님께서 예쁘지도 않아요. 어이없었죠. 아니요, 예쁘긴 예쁩니다. 왜냐하면은 탤런트로서 나경원 의원의 미모로는 사실은 이제 톱이 될 수 없지만 국회에서는 톱 미모였죠. 네, 이쁜 거는 좋은 거긴 한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매력자본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쁜 여성들 보면은 승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 못생긴 여성들보다 승진이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딱 그 여성들은 외국의 경우는 중간 간부까지 결코 톱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중간 간부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의 결정권이라든가 일을 하는 그 실력 또는 그 내면의 그 내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중간 간부로서 그때 딱 이제 태클에 걸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태클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처 같은 이 총리는 대처도 사실 굉장히 미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들을 쫙 넘어섰던 거죠. 젊은 날의 대처를 보면 진짜 예뻤습니다. 네, 배현진 예쁩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바지런하게 해갖고 훌륭한 여성 의원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현진 의원이 팡생님 말씀처럼 예쁘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보궐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2년 동안 굉장히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쟤는 뭐 술자리에도 불러도 온다 이런 말까지 했지만 저도 술자리에도 불러도 다 갔어요. 특히 영등포에는 이 빠오 공장이나 굉장히 그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부르는 데는 저는 꼭 갔습니다. 왜? 그렇게 뭐 높은 사람 부르는 데는 안 가더라도 정말 땀 흘리면서 그런 분들이 그리고 거기 가서 삼겹살에 소주에 뭐 맨날 이런 거 막 그냥 5군데씩 돌면서 먹었더니 나날이 살이 쪄가지고 그때 제가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어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선방공으로도 일해갖고 손가락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술잔을 이렇게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제가 딱 두 손으로 탁 받았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산업화의 진짜 영웅이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요 이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 참 의외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이 공장에 다니면서 산업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를 볼 수 있었다. 뭐 박정희 대통령 독재한 건 사실이지만 자기는 지금도 존경한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저는 사실 대학생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 추억이 생각이 있고 또 뭐 긴급조치 뭐 7호 8호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나라를 위한 정치인가, 무엇이 진정한 국민들 또는 이 약자들을 위한 정치인가 굉장히 고민을 그분들이 이제 주신 막걸리나 소주 마시고 집으로 이제 알딸딸 해갖고 오면서도 막 머릿속이 참 복잡했던 저한테는 많은 공부가 됐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죠. 네. 제가 못 읽어드렸네요. 이성홍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이성홍님, 지난번에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뜰하게 좋은 방송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시드라님께서 요새 좀의 정신이 없는데 쌤 방송 들으니 청량감과 후련함으로 속이 뻥 뚫립니다. 레시드라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우리 레시드라님 여러분 이렇게 정모에서 이제 보셨을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멋졌죠. 키도 크고 인물이 좋고요. 네, 아이고 딸기파파님. 뭐 저는 뭐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 굳이 비교할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열정은 제가 컸다. 근데 이제 저는 나경원 의원에 비하면 권력 의지가 굉장히 권력 욕구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좀 미련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보다는 정말 이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뭐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수가 굉장히 나경원 의원에 비하면 아주 낮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자민님께서 바보들이 사상 검증보다 사생활 검증을 해야지 멍청한 미통당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상 검증도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인영이 답변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수동김하면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나 그런 적이 없다가 아니라요. 굉장히 놀라운 답변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 이른바 난파 간첩으로 왔던 그런 이제 이 나중에 전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낸 책이 있어요. 이거를 태용호 의원이 그 책을 갖고도 이인영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이인영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인영하고 접속을 했는데 뭐 얘기 많이 하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 막 하고 이러더니 신고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첩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근데 어저께 그 청문회에서 이인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간첩인 줄 몰랐다. 아니 북한에 와가지고 간첩이라고 그런 맞박에 써고 나 간첩? 이래가지고 명함 줍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도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신고를 했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신고를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굴이 그냥 그때 거짓말을 하면 왜 여기에 그 뭐가 이렇게 샥 지나가죠 여러분. 이인영 얼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샥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간첩하고 접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인영이 우리가 모르게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종석도 그렇고요. 응? 그리고 임동원 전 그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의 행적 가운데서 약 1년 동안이 정말 이 블랙아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DJ 정부 때 통일부 장관까지 시켰는데 임동원이란 사람이 1년 내지 1년 반이 블랙아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임동원이가 북한에 갔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주사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해방 전국에서는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뭐 저녁은 뭐 남한집에 와서 먹고 저녁 그 아침에는 북한으로 그 야밤에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남과 북을 오가는 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진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고 또 미통당이 그거를 그대로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손을 들어줬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오드리 헵번님께서 이인영 투명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순데렐라님께서는 당신은 빨갱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면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빨갱이란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데, 옛날에 제가, 옛날이죠. 왜냐면 2004년 이 정도 때만 하더라도 좌파라는 말만 하면 다들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좌파냐고 저 민주당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고 노회찬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왜 민주당 좌파라고 하면 그렇게 자지러드느냐, 그리고 저 민주당에다가 좌파라고 하지 말아라, 진짜 명품 좌파는 나 노회찬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면 뒤집어집니다. 거품 물고요. 근데 지금은 좌파라고 해도 뒤집어지고 거품 무는 애 없어요. 우리는 좌파 정권 자랑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2022년 3월 9일에 정말 저 좌파 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뭐 이낙연은 힘들 것 같고 이재명이 나오거나 또는 김경수라든가 뭐 조국이라든가 유시민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땐 진짜 빨갱이 정권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거예요. 레드 정권, 우리는 공산 정권이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왜? 걔네들 옛날에 좌파라고 하면 그렇게 자지러드는데 요새는 빨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뒤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이 데드크로스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뭐 갤럽이니 이런 조사를 보면 서울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다음에 서울시장은 야쪽에서 뽑겠다, 야권에서 뽑겠다, 이게 50 몇 프로 60%.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앞날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미통당 정말 등신 같은 것도 그렇긴 하지만은, 자, 꽃놀이 패인 거죠. 그 수도 이전한다는 거. 이제 서울대도 세종시로 옮기면은 세종대학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KBS도 옮기고 뭐 MBC도 옮기고 다 옮기지 말고 그냥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에 무슨 공영방송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싸워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가 막 치고 나오고 막 송가혁이 새를 불리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환호를 해요. 그럼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두테르테 정권이고, 우리 여기에도 가끔 들어오시는 모차르트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가 문재인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저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